말은 내 생각과 감정, 의지, 태도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긍정의 입버릇은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인생의 나침반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정말 바빠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운이 없어. 내 주제에 무슨. 혹시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 누가 가장 정확히 듣고 있을까요? 나 자신이겠죠? 무심코 내뱉는 입버릇을 긍정의 언어로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야마나 유코의 입버릇을 바꾸니 행운이 시작됐다 입니다. 임상심리사인 저자는 마음과 일상 속 문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부정적인 입버릇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습관처럼 하는 말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있어서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살아있는 말이 되어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나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습관처럼 하는 말은 일종의 자기 암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 습관을 갖고 있는지 의식해야 하고 되도록 긍정적인 말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겠죠. 저자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과 결과를 변화시키는지 심리학적 원리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자신의 입버릇을 깨닫는 방법에서부터 부정적인 말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기술 등 53가지 긍정의 주문을 알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버릇에 숨겨진 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버릇을 바꾸니 행운이 시작됐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누구나 눈치채지 못하는 자신의 입버릇이 있다. 입버릇은 의식의 거름망을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흘러내리듯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 지적할 때가 많다. 자주라는 말을 쓰시네요 하고 알려주면 대부분 정말요?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하고 놀란다. 자신의 언어 습관을 몰랐기도 하거니와 그때 쓰는 말들이 거의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이다. 개 중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긍정의 말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했던 입버릇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내 입을 통해 나온 말은 내 귀를 통해 다시 뇌로 들어가고 뇌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무슨 일만 있으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은 할수록 상황을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 채찍질 하는 것과 같다. 다이어트를 계획하고도 나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으면 기대하는 결과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자조적인 말들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자주 듣는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게으르고 변명만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부정적인 말은 좋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언어 습관이 행동의 범위마저 좁게 만든다는 점이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나한테는 무리지. 라는 말을 입에 자주 올리는 사람이 있다. 안 돼, 무리야 같은 말은 스스로에게 한계를 긋고 그 이상의 노력과 도전을 멈춘다는 의미다. 물론 살아온 날들만큼 긴 세월 동안 버릇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단번에 입버릇을 고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단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의식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부정의 단어들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는 가장 빠른 길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자주 하는 입버릇이 뭐가 있어? 하고 물으면 아주 빨리 나의 언어 습관을 깨달을 수 있다. 또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면 억양이나 몸동작, 손동작, 표정 등도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아마도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버릇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자신이 어떤 말을 자주 쓰고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꼭 해보길 권한다. 안 좋은 습관은 교정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다.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희로애락의 현상이기도 하고 어떤 감정이든 억지로 억누르는 것은 심리치유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말로 표현할 때는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변환해서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빠 죽겠다를 반복하면 악재가 줄줄이 따라온다. 무엇이든 잘 해내는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한다. 옆에서 보면 눈코 틀 새 없이 바빠 보인다. 하지만 본인은 결코 바빠 죽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반복하면 업무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바쁘다 말하면 지금은 바쁜 상태라고 뇌가 판단해 정신적인 여유를 제공하지 못한다. 즉 여유가 있을 공간에 나쁜 스트레스가 쌓이니 허둥대기 쉽고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져서 업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신이 없으니 까칠해져서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틀어지기도 한다. 바빠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잔뜩 움츠린 채로 뾰족한 가시를 곤두세우고 있는 형상과 다를 바 없다. 때로는 그 말 자체를 방패로 삼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바쁘다는 기분과 만족감에 젖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이 멈춘다. 바쁘다는 곧 이것으로 충분하다, 잘하고 있다는 공식 속에서 스스로의 성장 한계를 지어버리는 꼴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조금 더 발전하고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어렵다. 실제로 일이 산처럼 쌓여있더라도 가급적 바빠 죽겠다는 말은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다. 바쁠 때일수록 냉정하게 여유를 갖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의식적으로 조금만 더 힘내자, 괜찮아, 잘 되고 있어, 바쁘지만 잘 풀리고 있어 라고 말하면 한숨을 돌릴 수 있고 기운도 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짬짬이 휴식을 취하면서 스트레스가 가득 쌓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여보자. 또한 심심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신경 쓰여 죽겠다 등 부정적인 입버릇도 좋지 않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웃음이 끼어들 틈이 없어진다. 이건 기회야 라고 외치면 긍정 스위치가 켜진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위기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사실 허튼 소리가 아니다. 좋지 못한 상황일수록, 위기에 몰린 상황일수록 이건 분명 기회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 효과가 있다. 작은 일이라도 실패하게 되면 마음이 침울해진다.
다시 시작하려 해도 또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뇌가 부정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게 된다. 바로 이때 내키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이건 분명 기회야 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사고의 스위치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며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신의 뇌에게 이번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기회야 라고 입력하는 것이다. 그러면 뇌는 그 말을 그대로 읽어들이며 성공의 재료를 열심히 찾게 된다. 또한 이 말은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로 건네기도 좋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의 시야를 좀 더 넓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힘들지? 하지만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이 상황이 어떻게 기회야?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지? 발끈하면서도 어깨의 힘이 한풀 누그러질 것이다. 어깨에 힘이 빠지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서서히 긍정적인 사고로 바뀐다. 스스로를 위해서도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부정적인 사고를 전환시키는데 유용한 말이므로 잘 기억해 두기 바란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인간이 상상하는 것 중에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 상상만으로 그치지 말고 소리내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현실에 더욱 가까워진다. 선언 효과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주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보다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방식이 압도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다.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성공해 보이겠다는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진다. 그러면 주체할 수 없는 식욕에 브레이크를 걸기가 쉬울 뿐더러 칼로리가 높은 간식이나 패스트푸드에 손이 가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꿈이나 목표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선언하는 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 꿈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받는 격려와 자극이 훨씬 크다. 레스토랑 경영이 꿈이라고 말하면 잘하는 셰프가 있는데 소개해줄까? 라든가 난 신선한 식자재 도매하는 분을 알아. 음식점 쪽으로 베테랑이 부동산 업자 있으니까 필요하면 얘기해.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관련 정보를 입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인맥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사람들에게 선언해 놓음으로써 그들의 기억에 각인시켜 놓는 것이다. 이처럼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데는 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말을 꾸밀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특히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솔직하게 투박하면 투박한 대로, 서툴면 서투른 대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다면 외국어 공부를 하듯이 뇌에 단단히 새겨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그것이 꿈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선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뇌에 각인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뇌에도 각인돼서 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사람은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간절히 원한다면 소리내어 말하라. 상상의 그림이 점점 선명하게 현실로 바뀔 것이다. 꿈은 내가 말하는 대로 이뤄진다. 입버릇을 바꾸니 행운이 시작됐다.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좋은 말을 의식적으로 소리내어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지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기분 좋아지는 말 습관으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